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익자라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인터마켓 리포트를 전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켓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체 공개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non-farm payroll 넘버와 unemployment rate가 나왔습니다. 자, 요 넘버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non-farm payroll 같은 경우는 예상치부터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일단은 일자리 증가 추세가 조금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unemployment rate 같은 경우는 어,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이는 이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0.1% 정도 하락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판 페이로만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가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켓에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조금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평균이 5.7%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달보다 낮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만 봐서는 시장에서 '아직 경기 침체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은, 자, 요 데이터는 제가 금요일 6월 6일 금요일 지표 발표 직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바로 올려드린 그런 차트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국대 양성소 관점 공부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관점 공부방은 1 년에 한 번 지원자를 9 월에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때 지표가 뜨고 나서 백포 양봉 자 도지가 떴어요. 근데 이 도지가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non-farm payroll number라든지 unemployment rate, 보통 non-farm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볼래틸리티가 엄청납니다. 보통 한 7,000에서 8,000 정도 계약이 터지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 주는데 이날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위로도 아리까리하고 아래도 또 아리까리하고 시장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표 발표 후 백포도지 시장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25요, 52요." 자, 25요, 52요는 25 BP를 인하할 것인가 50 BP를 인하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non-farm이라든지 unemployment rate라든지 이런 레이버 마켓 데이터만 가지고는 시장이 '아, 이거 25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인하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빨리 이거 지금 페드에서 결정 50 bp를 확 내려 버려 가지고 침체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인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 시장에서 십자 양봉 도지를 띄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틱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추세선을 요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 지표 발표 직후 오버슈팅이 났지만 이 틱 차트 상에서 하락 추세선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요 하방 파동, 이 하락 파동 19,030 포인트에서부터 18,700 까지 이어진 요 하락 파동의 0.25 조정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지금 매도세가 쏟아질 수도 있는 고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멘트 자체는 "구사구 저항 혹은 911 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때 빅스 역시도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로서 시장에 지금 매도세가 쪼끔 더 유리한지 매수세가 쪼끔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빅스를 보시면은 일단 19.46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몇 차례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8월 22일경에 요 19.46 라인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한번 충격이 나왔었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권에 들어왔고, 그리고 15.40, 역사적으로 15.40 라인은 요 15.40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하락이 어
나왔던 고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도 제가 이 관점 공부방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뒀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오셔 가지고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날을 보시면 금요일을 보시면은 15.40 지지가 돼서 급등이 나왔고 이후에 19.46 라인을 상방 돌파하고 다시 두 차례 지지가 나와서 여기서 삼중 바닥 그리면서 위로 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고런 라인이라고 저는 이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인제 시장은 뉴욕 오픈 10분 만에 지금 보시면은 이 10시 40 분이죠. 뉴욕 오픈 10분 만에 하락 추세선 및 0.25 조정 라인 요게 어떤 라인이냐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0.25 조정 라인 및 하락 추세선 맞고 급락을 해서 마무리를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10분 만에 모두 익절을 하고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분봉 차트로 봤을 때 뉴욕 오픈 시작 후 상방 휩소 살짝 나왔지만 이내 바로 아래쪽으로 하방 돌파가 나왔고 이후 다시 뉴욕 오픈 시가까지 상승 조정이 나온 뒤 여기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장 뉴욕 오픈 10분 만에 시장에서는 충분한 매도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적절히 살려서 매매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인제 토요일 날 제가 티미 라오스 이번 고용 보고서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고 선물 시장의 가격이 90%를 빠르게 움직여 25 bp 또는 50 bp 중 하나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냐면은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이 전술적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가격은 50대 50 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티미라우스가 금요일 뉴욕 장 마무리 후에 언급한 고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어디서 바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표 발표 직후 십자 양봉 도지가 떴을 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헷갈린다고요, 시장이. 왜냐면 보통 이런 넌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으로 꽉 찬 장대 양봉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요. 하지만 이날만큼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넌팜 데이터라든지 언임플로이먼트 데이터 그러니까는 고용 지표만 봐 가지고는 이게 방향을 확정짓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닉 티 티마리오스 티미라우스 이야기 계속 읽어보면 헤드라인 수치들이 50 bp가 기본 시그널이 될 만큼 나쁘진 않았지만 수정 사항을 감안하면 더 큰 금리 인하에 대한 추측을 완전히 불식시킬 만큼 충분히 좋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뭐 헷갈렸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50 bp 인하를 시장에서 악재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50 bp 인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지표가 안 좋고 고용 지표도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쪼끔 더 시장에서 확실히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50 bp를 우리가 인하했을 때 지금 엔화와 US 달러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엔화 강세는 우리가 한번 당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에서 0.25 혹은 어 50 bp 둘 중 하나로 봤을 때 50 bp 인하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고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CPI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CPI와 PPI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페드가 25 bp를 인하할지 50 bp를 인하할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I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고런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고거는 시장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도 안 잡힌다고?
그거는 진짜 최악인데.'라고 인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인플레이션 CPI 지표를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CPI 같은 경우는 이번이 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CPI와 PPI 타이밍에 맞춰서 시장이 반등을 줄 고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인제 S&P 선물 차트를 놓고 인제 간략하게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7월 29 일에 주봉입니다. S&P 500은 7월 29일 주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점 고점인 5,333 레벨과 20 주선을 우리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으나 이 다음 주가 엔캐리 청산이 터지면서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어디서 지지가 됐죠? 요 단기 상승 파동 4월 말부 중순 말부터 이어졌던 단기 상승 파동의 0.25 조정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해서 요 단기 하락 추세선을 위로 깨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지난주 주봉입니다. 9월 첫째 주 마감봉이고요. 주봉 마감봉이고 보시면은 현재 구간 지금 20 주선상에 다시 위치해 있고 지금 단기 상승 파동의 0.5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 0.5 조정을 받고 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CPI 인플레이션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시장 센티멘트가 굉장히 좀 bearish하게 매도가 유리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때 S&P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승 추세임은 맞아요. 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한 방에 아래쪽으로 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가 시장이 0.375 후 0.25 구간, 조정 구간 그러니까 5,250 부터 5,300 라인까지 들어왔을 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노려보고 다시 반등할 때 시장이 20 주선을 저항을 받는지 혹은 돌파를 해 주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것은 현물을 하시는 분들께 인제 국한되는 얘기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짧게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매매도 빨리 끝내고 짧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좀 확실한 선에서 우리가 챙길 건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일봉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현 구간 요 단기 상승 추세선이 하방으로 깨지면서 지금 여기서 저항받고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1 차적으로 5,350 라인에서 지금 전고점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5,267 라인도 여기서 지지 한 번 뚫었지만 올려줬고 올려주면서 살렸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바닥 찍고 상승 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그러니까 5,216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지지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 초반 우리가 인제 이번 주 초반 쪼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요런 부분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CPI 지표와 맞물려서 한 차례 올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잡고 이 상승 추세선 하방 돌파 시에는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고렇게 라인을 잡고 쪼끔 대응을 해야 하면 가능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 5216.75 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요. 지금 이때 3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신고가 레인지의 딱 중심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메이저들이 여기서 각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장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픈 필드 일렉션이죠. 필드 일렉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픈 필드 일렉션이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10월, 11월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약간의 강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픈 필드 일렉션 기간에는요.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눌리겠지만 한 번쯤은 다시 위로 쳐줄 구간이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단기 상승 파동의 0.25 혹은 0.375 조정 구간부터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노려봐도 이 상승 추세선 하방 돌파 전까지는 매수를 분할로 태워서 한번 홀딩 후 단기 상승 파동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 혹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데서 약간의 추매 뒤 산살 밴딩했을 때 기준은 요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 20주선상에서 실현을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혹은 현금 확보를 물리신 분들이더라도 현금 확보를 어 요 20주선 상에서는 한번 좀 해 주셔 가지고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한 채로 우리가 10월을 9월을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레포트 이 키움증권에서 발송한 그 레포트도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선을 지난 급락 때 나왔던 상승 추세선이 지금 급락 때 상승 추세선이 약간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인제 RSI 같은 경우도 아직 매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두는 어느 정도 해 둬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 라인에서는 그리고 인제 이 주봉상 상승 추세선에서는 한 번쯤 인제 반등이 나올 고럴 가능성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서 엔캐리가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던 요 날 로부터 만들어진 단기 상승 파동의 0.25에서 0.375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CPI 발표와 맞물려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날 이날 사이드카 터졌을 때도 제가 요 종가로 태워라, 매수 태워라 해 가지고 다음날 갭을 먹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9월에만, 매해 9월에만 이 주식 국대 양성소 관점 공부방 어 모집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오셔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인제 제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는 익저스 얼티밋 트레이딩 캠프에 모든 전략을 거의 다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주, 매월 변하는 고런 나스닥 선물 시장의 구체적인 그런 그 대응 전략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어 기록을 해 놓고 있고요.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런 그 무기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오셔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실전 매매 전략 같은 경우도 VOD로 여러 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지수와 추세선, 요 관계를 이해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물대, 연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선 하방 돌파가 된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650 라인이 지지가 될 것인지를 두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바닥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바닥은 통상적으로 RSI가 이렇게 매도 구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쌍바닥까지 기다리고 나서 우리가 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시다면은 요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있고 중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있고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있는데, 요 하락 추세선이 상승 돌파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라리 그냥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수렴 구간을 거쳐서 위로 상방을 조금 기대했지만 이제 매크로이콘 국제 증시가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상승 추세선 하방 돌파가 나왔고요. 요때 저는 이미 현철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잘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을 회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더 좋은 정보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